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잡어 TRT UFC 렉션입니다. 자, 이번 주 주말에 UFC 282가 있죠. 그리고 메인 이벤트가 우리 얀님과 앙칼레프의 공석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전입니다. 요렇게 돼서 얀님한테는 커리어 사상 두 번째로 공석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전을 받게 되신 거죠. 요게 원래는 이리 프로아스카랑 글로버 테세라가 2차전 요게 타이틀전이었는데, 근데 요게 경기가 취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리 프로아스카가 훈련 도중에 어깨를 너무 심각하게 다쳐가지고 1년 이상 부상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야 돼가지고 그 프로아스카 그냥 벨트를 내려놓고 공석 만들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요렇게 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얀님이랑 앙칼레프 경기가 코메인 이벤트였는데 요게 메인 이벤트로 바뀌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 요거 외에도 볼만한 경기들이 많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저는 얀님과 앙칼레프의 경기에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단언하는데 얀님 경기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제 입에서 나온 분석만큼 좋은 분석 여러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딱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100%예요. 알겠어요? 그 어디에서도 이런 분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만큼 얀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리고 앙칼레프에 대해서 잘 아는 요런 사람은 이 세상에 얀님 코치와 앙칼레프 코치 말고는 없다 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외적으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얀 블라코비치 님이 이번에 조금 좀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얀님이 원래 헤드 코치가 로버트 요치라는 헤드 코치가 있었습니다. 그 코치랑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코치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캠프를 떠났어요. 얀님이 캠프를 떠났고 헤드 코치가 바뀌었어요. 근데 요게 왜 중요하냐면 헤드 코치는 바뀔 수 있지. 헤드 코치 바뀐다고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요게 조금 살짝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은 얀님이 원래 커리어를 시작했을 때 로버트 요치님과 코치님과 이렇게 잘 가고 있다가 이제 UFC를 입성을 했는데 얀님이 로버트 요치 코치를 떠났어요. 왜냐? 근데 이제 UFC 왔으니까 이제 뭔가 좀 세계적인 무대라서 좀 더 큰 폴란드에서 더 큰 짐으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폴란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폴란드에 있는 가장 큰 그 MMA 짐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첫 데뷔전 이겨요. 라티피를 상대로. 데뷔전 이기는데 그 이후로 3연패인가 요렇게 달립니다. 그래서 퇴출을 당할 뻔합니다. 자, 그런데 기회를 한 번 더 받게 돼요. 근데 기회를 한 번 더 받았을 때 얀님이 이거 진짜 바꿔야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원래 코치 로버트 요치 코치한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얀님이 승승장구를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쭈루룩 티아고 산토스 경기 빼고 다 이기고 이제 레이스도 잡고 이제 챔피언이 된 거죠. 그래서 얀님이 항상 인터뷰를 보면은 본인이 최근 이런 성공에 대해서 가장 큰 요인이 뭐였느냐, 본인의 옛날 코치 로버트 요치한테 돌아간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성공의 요인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 코치가 떠나버렸어요 이번에. 근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게 얀님과의 불화 때문인지 아니면 체육관과의 불화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로버트 요치 코치가 그냥 딴 데 가고 싶어서 갔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근데 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심층 깊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요거 관련해서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로버트 요치 코치가 인터뷰를 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유튜브에. 근데 이 폴란드어로 말하는 내가 폴란드어를 못하잖아. 그래서 저는 자동 번역이 있길 바랬는데 자동 번역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었던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댓글 보면 여러분들 영상 안 봐도 댓글 보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 그래서 댓글을 봤는데 댓글도 내용이 다들 뒤죽박죽이야.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 댓글이 많더라고요. 체첸 선수들이 얀님이 있는 폴란드 짐을 장악을 했다. 그래서 얀님의 원래 그 폴란드 짐이 그 정체성을 좀 잃었다. 요런 댓글들도 여러 개 있고, 아니면 얀님이 코치와의 그 관계를 깼다 요런 댓글도 있고, 아니면은 그 코치가 잘못을 했다 둘 다 잘못 없다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폴란드 말을 할 줄 몰라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얀님이 인터뷰를 했는 거를 누가 인스타에 올린 게 있는데, 그거는 보면은 요렇게 적혀 있어요. 어느 날 아무 말도 없이 로버트 요치 코치가 그냥 이 짐을 떠나버렸다, 그냥 그렇게 된 것이다 요렇게 돼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중요한 건 뭐냐, 그 코치가 떠났다. 근데 요게 왜 중요하느냐, 그 코치가 있어서 얀님이 승승장구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코치가 바뀌었다는 점, 요게 정말 여러분 저는 며칠간 많이 불안했던 요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코치가 바뀌었다 요 누가 말합니까? 아무도 말 안 해요 여러분. 요 TRT 분석 말고는 못 듣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경기 내적으로 분석을 드리자면 그래도 다행인 게 얀님이 가장 중요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타격이잖아요. 타격 코치는 그대로예요. 멘탈 코치도 그대로 그냥 헤드 코치만 바뀌었습니다. 그 헤드 코치도 원래 알던 사람이에요. 헤드 코치가 뭐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온 게 아니고 헤드 코치도 원래 얀님의 레슬링 코치가 헤드 코치가 된 건데 뭐 어쨌든 코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경기 내적 분석을 하자면 제가 앙칼라이프 경기를 다 봤는데 앙칼라이프는 뭘 할지 알겠어요. 왜냐? 앙칼라이프는 모든 경기에서 어프로치가 똑같아요. 얘는 전략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 잘 되고 있으면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앙칼라이프는 요 스타일로 저번 적에 뭐 한 번 있죠. 앙칼라이프 그 폴크레이그한테. 근데 그거는 다 이긴 경기 마지막에 1초 남기고 좀 뭐 실력이자 운빨로 뭐 어쨌든 그렇게 진 건데. 근데 앙칼라이프는 지금까지 요걸로 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뀌질 않아. 왜냐? 항상 통했으니까. 그래서 앙칼라이프는 지금까지 했던 거 똑같이 할 겁니다. 그게 뭐냐? 앙칼라이프는 체크라이툭 충이거든요. 와, 체크라이툭 솔직히 너무 잘 쳐요. 솔직히 체크라이툭은 얘가 넘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UFC 원탑이에요. 얘가 체크라이툭이 가장 강력한 무기고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입니다. 왜냐? 너무 많이 쳐요. 이게 락홀드도 체크라이툭 있고 특히 사우스포들이 체크라이툭을 쓰잖아요. 근데 락홀드랑 다른 게 뭐냐면 락홀드는 체크라이툭이 뭐 가끔씩 써요. 그냥 뭐 상대가 들어온다 싶으면 뭐 요렇게 치는 건데 앙칼라이프는 문제가 뭐냐면은 체크라이툭이 주공격입니다. 주공격. 그냥 이거밖에 안 써요. 그냥 항상 요러고 있다. 사우스포잖아요. 뭐 요러고 있다. 그냥 상대가 들어오잖아. 상대가 들어온다 그럼 체크라이툭. 상대 들어온다 체크라이툭. 상대 들어온다 체크라이툭. 체크라이툭이 과장 안 하고 진짜 본인 공격의 7-80%입니다. 진짜. 앙칼라이프 경기 보세요. 체크라이툭 밖에 안 쳐요. 그리고 뭐 그 다음으로 치는 공격들이 뭐 프론트킥으로 바디 차거나 아니면 뭐 프론트킥으로 뭐 머리를 차는 거 요거는 많이 차진 않아요. 그리고 또 효과가 있는 게 박자 쪼개기로 뒷손 스트레이트를 잘 치더라고. 요렇게 해서 낙다운 2명 시켰죠. 요렇게 해서 쿠텔라바도 낙다운 시켰고 그리고 볼칸도 낙다운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꽤 많이 쓰는 게 콤비네이션을 할 때 항상 얘는 끝날 때 헤드킥으로 끝내요. 그래서 상대가 들어왔다. 그래서 체크라이툭을 노리잖아요. 체크라이툭 제대로 들어왔어. 그리고 뒷손으로 후속 터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할 때 이렇게 헤드킥으로 끝내는 거죠. 그래서 뭐 요런 패턴이에요. 자, 근데 솔직히 뒷손이나 뭐 헤드킥 요런 거는 얀님 입장에서 크게 뭐 좀 어려운 퍼즐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어려워요. 존나. 왜냐? 이게 그냥 뒷손 카운터면은 요게 거리가 좀 있잖아요. 거리가 좀 있어요. 뒷손은 나랑 좀 거리가 있어요. 근데 요 앞손 카운터는 내 바로 얼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들어가면은 그냥 바로 이 주먹이 앞손이 상대 얼굴이랑 가장 가까운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얀님 입장에서 정말로 파괴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퍼즐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얀님이 티아고 산토스 경기 빼고는 타격전에서는 정말 안진마라는 걸 많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레이스전에서는 레이스가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타격에서 이길 사람이 없다 요랬는데 그 경기에서 얀님이 가져왔던 게 뭐냐? 뒷손으로 공격 시작해서 레프트 바디킥으로 끝내기 요걸로 레이스를 파괴했고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서 아데사냐 경기는 얀님이 크게 안 들어가고 좀 자리 지키면서 카프킥 체크하고 뭐 바디킥 맞고 헤드킥 맞고 요걸로 뭔가 좀 그 아데사냐의 공격을 다 봉쇄하는 요 방식으로 아데사냐를 잡았고 자 그리고 라키치 전에서는 라키치가 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라키치 킥을 다 체크하면서 레프트 바디샷을 때리고 후속타로 그 나이트 스트레이트를 때리고 끝날 때 그 바디킥으로 끝내는 요걸로 라키치를 또 타격을 파괴를 하셨어요. 그리고 카프킥 차기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번 앙칼라이프전에서 타격 그 파괴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파괴하는 그 방법이 나올 거야. 자 차이점이 뭐냐? 제가 말했듯이 앙칼라이프는 모든 경기에서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근데 얀님은 상대를 보고 항상 상대마다 좀 스타일이 바꿔서 나오는데 타격을 저는 어떻게 앙칼라이프의 그 타격을 파괴를 할까 요런 궁금증이 많았어요. 뭐 내 생각 뭐 내 머리를 굴려보자면 답이 좀 잘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중간중간에 나오는 체크라이툭이 아니고 체크라이툭 이 새끼 계속 노리잖아. 근데 이번에 인베디드를 보고 얀님이 요렇게 파괴를 했구나. 제가 하나 봤습니다. 요게 뭐 요걸로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인베디드 에피소드 2를 보니까 요게 있어요. 그 얀님이 타격 코치가 사우스포 자세로 이렇게 미트를 잡아주는데 얀님이 잽을 쳐요.
잽을 치면 뭡니까? 앙칼레프는 들어오면 무조건 체크라이트고 카운터를 치죠. 자, 그래서 얀님이 잽을 치니까 그 얀님 코치가 체크라이트를 치는 듯한 요런 그걸 해요. 요걸 한단 말이야. 그럼 얀님이 잽을 치고 뒤로 살짝 빠졌다가 원투로 카운터를 치더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게 앙칼레프의 체크라이트를 견제하는, 파괴하는 그 방법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체크라이트, 그러니까 잽을 페인트를 줘서 체크라이트를 유도하고 피하고 그 원투로 카운터 치는 거. 요게 살짝 좀 뭐 느낌이 그거랑 많이 비슷하죠. 더스틴 포이리가 맥그리거 이겼던 거. 맥그리거가 그 경기 때 포이리의 잽에다가 딱 피해가 뒷손으로 카운터 칠라 했잖아. 그래서 포이리가 그때 가져왔던 게 뭐냐, 카운터가 나올 걸 아니까 맥그리거의 주공격은 카운터니까 카운터를 유도해서 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카운터가 나올 때 살짝 뒤로 빠져가지고 체크라이트로 카운터를 친 거죠. 그래서 역카운터였고 얀님도 역카운터로 노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타격 관련해서는 요까지가 단 것 같고요. 근데 요게 잘 통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듯이 얘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얘는 계속 노리거든요. 이걸 징그럽게. 그래서 얀님이 만약에 한 번을 피했어. 그리고 한 번 이제 한 번 피하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카운터를 치려고. 근데 요 카운터를 치려고 할 때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체크라이트. 그렇기 때문에 요거 솔직히 난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얀님이 이기신다면 파회를 했다는 건데 그 체크라이트를. 그래서 만약에 이기신다면 어떻게 체크라이트를 파회했을까? 그게 참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앙칼레프가 레슬링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앙칼레프가 그렇게 레슬링을 엄청 잘하진 않아요. 얘가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꽤 좋은데 오펜스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라키치만큼 레슬링이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뭐 요게 뭐 위시풀 띵킹일 수도 있긴 한데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경기들을 봤을 때 일단 앙칼레프가 첫 번째로 테이크다운 시도를 잘 안 해요. 얘는 러시아 그 출신 선수니까 사람들이 뭐 얘는 그냥 러시아 애니까 레슬링 잘하겠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얘는 러시아 출신 치고는 타격의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거의 88, 90% 타격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레슬링을 잘 시도를 안 할 수도 있고, 또 레슬링을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얀님이 테디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문제가 뭐냐, 깔렸을 때 좀 일어나는 게 좀 버겁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얀님을 못 넘길 수도 있고, 그리고 넘기더라도 얀님이 충분히 일어날 만한 그런 그래플링 실력일 수도 있는 거죠. 앙칼라이프의 그 오펜스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래서 우리 얀님과 앙칼라이프의 경기 분석을 마쳤습니다. 네, 세계 최고의 분석이었습니다. 요만큼 디테일한 분석 없어요. 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얀님, 레전더리 폴리시 파워 보여줍시다. 알겠습니까? Wha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